안녕하세요. 남대천 마을 활동가 서성원입니다. 현재 인터뷰를 진행하는 이곳 마을미술관 비읍은 11월 초 남대천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자치위원이 있었던 곳인데요. 마을미술관 비읍이 박형희 시인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곳은 어릴 때 이제 제가 살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이 작은 동네에 또 낙후된 곳에 문화예술 공간이 생긴다는 게 너무너무 놀랐고요. 나중에 이제 저는 생겨서 봤으니까 여기에 처음 오게 되면서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작은 곳에 또 문화활동이 실은 보령이 문화활동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차츰차츰 좋아져서 지금 활동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늘 우리 문화 살리기 또 우리 마을 살리기 운동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살았던 어린 시절에 이 비읍이 들어와서 신선했어요. 어떻게 이 마을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면서 할까? 때로는 또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박형희 시인님은 2001년 시안 시인상으로 문단에 이름을 알리시고 2012년 첫 시집으로 벚꽃문신을 내셨는데요. 이 시집 벚꽃문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벚꽃문신은 촌스러운 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한 번쯤은 가지고 있는 이야기죠. 시를 저는 이야기 형식으로 써요. 물론 동시집에 도둑갱이 아빨벗고도 촌스러운 아이들, 저 같은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 때문에 이런 글을 쓰게 됐어요. 벚꽃문신은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버지가 등치가 좀 굉장히 크셨는데 그 경운기로 노타리를 치다가 이제 그 경운기 안으로 옷이 빨려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이대로는 죽겠구나 생각을 하고 경운기를 번쩍 들어올려 등으로 넘겼는데 저희가 몰랐던 사실은 경운기 바퀴 자국이 등에 몇 개가 나 있었죠. 새까맣게 죽은 살이에요. 그런 거를 당신 등에 새기면서 새끼들하고는 절대 아들들하고는 목욕탕을 안 가신 거죠. 너무 슬픈 이야기죠. 아버지 인생에서는 슬픈 이야기인데 벚꽃 피던 그 시절에 봄에 따뜻하고 행복 충만할 때 저희 아버지는 피로 얼룩지 등을 감추면서 새끼들과 처자식을 위해서 먹여야 되는 그런 아픔. 저는 아버지들이 너무 안쓰러워요.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아버지들은 평생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제 아버지도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살아 계시는 동안은 누구든지 어떤 부모든지 행복하셔야 할 권리가 있고 당신만의 삶을 사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벚꽃문신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쓴 시지만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한테 바치는 그런 시집이고 동시집은 시골 아이들 물론 다 혜택을 누리기는 해요. 핸드폰 게임도 하고 다 하긴 하지만 그 아이들이 가진 쓸쓸함과 외로움 슬픔이 있거든요. 물론 기쁨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보고 쓰고자 했죠. 제가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슬픔이 조금 많은, 외로움이 많은 그런 아이라서 그런 아이들만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이번 철길 따라 물길 따라 남대천 마을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중 인생 그림책 만들기를 강의하면서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중점을 둔 부분은 사람살이에요. 사람살이가 누구나 다 그런 사람살이를 살고 있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람살이 중에는 솔직히 기쁨을 위해 슬픔을 감내하고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슬픔이라는 게 기쁨 속에서 나오고 또
아픔 속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살이, 자기가 어렸을 때 겪었던 이야기들 또는 경험 또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한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늘진 아이, 외로운 아이, 뭐 행복했던 아이, 이런 모든 아이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이 그림책의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까? 또는 저분의 슬픔, 아픔, 기쁨이 어린아이의 눈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인생 그림책 만들기 강의를 하시면서 수강생들의 여러 스토리 중 인상 깊게 보신 스토리가 있을까요? 소개해 주세요. 어린 딸이죠. 어머님이 80을 먹어도 아이가 60을 먹어도 어린이라고 그러고 아가 하는데, 그 아이를 일찍 잃어버린 분이 계세요. 병으로 아이가 갔다는데, 아이도 아니죠.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잊지 못한 어머니의 마음, 그분의 마음은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고 그 딸아이를 만나기 위해 아마 저술길도 마다하지 않고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엉엉 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보여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자면서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린아이를 감추고 있었구나, 아픔을 감추고 있었구나, 때로는 상당히 치유가 필요한 분들인데 그림으로 치유를 하고 계시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딸을 놓친 부모의 심정을 이야기해 주신 그분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인생 그림책 만들기 강의를 하시면서 즐거웠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쉬웠던 점부터 얘기를 할게요. 아쉬웠던 점은 미리 인터뷰를 좀 먼저 하고 그림책에 임했다면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그림책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얘기를 드렸죠. 내년에 한다면 이런 방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모든 분들이 다 흔쾌히 얘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어떤 방식으로 그려야 될까요? 잘 그리든 못 그리든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마음이 다 담아져 있는 그림이 최고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먼저 하고 했다면은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림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었고, 좋았던 점은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 삶, 제가 오롯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시간이었죠. 아주 배울 점이 많은 시간이고 저도 배움의 시간이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분에 대해서는 저를 좀 더 확장시키는 계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세요. 간략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요. 나에게 인생 그림책이란 뭐뭐이다. 나에게 인생 그림책이란 색연필이다. 이게 왜 색연필이냐면 어릴 때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무지개를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색연필이 떠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저희 엄마가 깍깍깍깍 웃더니 무지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지개가 색연필이다라고 했지만 커가면서 이 색연필로 그려놓은 세상, 또 꿈, 생각, 마음, 슬픔, 우울까지 이 색연필로 모든 걸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마음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림 색칠 공부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그 색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깊이를 찾아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 어릴 때는 색연필이다, 색연필이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무지개는
결국은 색연필을 가진 꿈이에요. 꿈은 이룰 수도 있고 꿀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색연필 안에는 사람을 담을 수 있는 커다란 세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뭉쳐가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지금 계속 선생님을 이번 과제